내용 복습한 거 필기한 거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푼 거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 본 것도 다 보여주고 수경이 또 볼까? 우리랑요. 잠깐만요. 그거구나. 아니, 제일 가까이 있어. 우리랑요. 또 있어요? 아니요. 아, 이게 다예요? 저는. 왜요? 네. 이게 다구나. 이거는 좀 다른데. 진짜요? 이거는 이 ing가 동명사가 아니고 분사예요. 분사. 분사로 돼요? 네, 오형식 구조잖아. 이거 지각동사. 그런데. 그럼 썰으로 다른 걸로 볼까요? 근데 이거는 우드라이트로 아니 우드라이트는 쳤어요. 네. 나는 네. 오!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책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잘했네. 역시 맞아요. 잘했네, 잘했어. 아직 시점을 바꾸면 위에서도 아직 시점 바꾸고. 일단 감사하고 해보자. 숙제 한 번. 숙제 꺼내놓으라니까 지금.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아무것도 이게 뭔 말이에요? y가 t니은이라고? 아 v야 이 t이라고 쓴 줄 알았어. 이게 뭐라고? 의미상 주어라고? 이거 잘했네 열심히. 잘했어. 그 필기한 거는 어딨어요? 필기한 거? 앞에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보자. 오, 화면 하나도 안 틀렸었어? 하나도 안 틀렸었어? 틀린 건 색깔대로 집중하기까지 가더라. 내 말대로 안 하네. 방법을 알려줬더니 자식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잖아. 뭘, D5R이 뭐야? 그렇구나, 5월. 아이고, 이건 무효. 좀. 자, 제 생각보다 잘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외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외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암기 시험에 사실상 가까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뭐 추가로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자,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자, 왜요? 왜? 자, 지난번에 못했던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페이지가 몇 쪽이냐? 24쪽입니다. 24쪽.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할 거 하고 붙이고 우리 또 8번만 해서 왔어, 8번. 네네네. 그래서 7번이랑 그 다음에 이제 12번 이쪽을 좀 할 건데 사실
근데 11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뺄 게 없는데. 하지만 일단은 7번과 12번 요걸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 7번은 제가 아니라 우리 현서가 설명하기로 했었죠. 기억나죠? 현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어? 뭐라고요? 근데 아까 어젠가 만났는데 절대 안 할 거라고. 아 절대 안 할 거라고. 절대는 아니고 공부를 못해 따지 않았어. 절대 안 할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7번, 12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특히나 둘 다 고등부에서 특히나 정말 잘 나오는 녀석이고 특히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해석적인 걸로도 사실 되게 중요한 녀석이라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 자, 그래서 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필요 없어. 자, 7번부터 가겠습니다. 7번. 자, cannot help ing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자 일단은 써져 있는 설명과 예문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 근데 이 7번 cannot help ing를 정말 못 외워요 학생들이. 정말 못 외워.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help는 도와주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cannot help 도울 수 없다? ing 하는 거? 그럼 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 근데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이 표현과 이 뜻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외워지고 심지어 cannot help ing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3개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 투부정사 부사. 네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쌤이 따로 쓸게요. 저는요. cannot help ing.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나와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야. cannot help ing. 자,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얘가 왜 이 뜻이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cannot help ing가 대체 왜 이 뜻이 되는가?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의 help는 여러분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help랑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 바로 avoid라는 단어입니다. avoid. 됐어요? 자, 우리 오늘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avoid는 원래 뒤에 목적으로 뭘 봤죠? ing 동명사를 봤죠? 그래서 뒤에 ing 나왔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avoid는 알다시피 피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cannot avoid ing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피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걸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랑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cannot 이번에는 but을 써요. cannot but. 근데 cannot but을 쓰면 뒤에 뭘 쓰냐면 이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기부터 필기를 하셔야겠죠?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cannot에 위에 나왔던 help랑 but을 둘 다 쓸 겁니다. 그래서 cannot help but이에요. 뒤에 뭘 쓸까? 맞습니다.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cannot이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를 쓸 건데 have no choice but. 자, 뒤에 뭘 쓸까요? 네, 맞습니다. 투동사 원형. 이건 기억하고 있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형태들을 다 살펴보면은 얘는 ing, 여기는 동사 원형, 여기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아주 제각각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외웠는가? 그러니까 제가 외운 방식을 소개를 해줄게요. 근데 내가 외운 방식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이거 진짜 안 외워졌었거든요. 이거 외우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안 외워져서.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일단 맨 처음에 가장 기본형인 cannot help ing는 help는 avoid니까 cannot avoid ing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avoid 뒤에는 ing 오니까. 그리고 cannot에 but이 있으면 무조건 동사원이 있습니다. cannot에 but이 있으면 동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투부정사 쓴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avoid 뒤에 ing 와야 되고 cannot but이 같이 있으면 동사 원형이고 남은 거 하나 have no choice but은 to를 쓴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but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but은 전부 다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거든. 이 but이. 그래서 우리가 except랑 같은 뜻이에요. except가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expect 아니에요. except야, except. 자, 그래서 맨 아래 걸 한번 해석해 보자면 have 가지고 있어. no choice니까 없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즉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떤 선택권이 없느냐?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서는 군대 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갈 수밖에 없거든. 군대 가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단어가 요 단어를 하나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inevitable. 단어가 조금 어렵죠. inevitable. 이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어쩔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또는 필수적인 이런 뜻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시험 유형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낼 때 주로 서술형을 낼때요 영작을 당연히 내겠죠. 근데 이 단순히 한글 보고 영작해라 뭐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그런 건 잘 안 되고요. 서술형이 일반적으로 5에서 6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마다 다르지만. 근데 거기에서 한두 문제는 한글 보고 영작하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위 글을 요약했을 때 이 요약문을 영작해라 라던가 아니면 위 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많이 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등부 스타일이에요. 고등부 스타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문에는 만약에 본문에 inevitable 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글의 주제가 뭐 현서가 군대를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위 글의 주제를 영작하라 할 때는 inevitable이 아니라 이 cannot have ing를 활용해서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비슷하잖아. 물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지만 얘는 어쩔 수 없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이 형태를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고2에서도 시험 나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4가지 시리즈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책에는 지금 cannot have but 동사 원형 요 형태만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버전만 나와 있거든. 요 버전만. 근데 실제로는 얘네 둘로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 3가지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12번에 해당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12번. Stop, keep, prevent, prohibit A from 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해석하는 방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됐어요? 자, 이 1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특히나 중요한 게 이 keep이라는 단어.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왜 그런지 이 keep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keep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써볼게요. 위에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예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걸 주어가 막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keep 목적어 ing를 볼게요. 그러니까 from을 뺀 거죠. 자, from을 뺐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뜻이 아예 달라져요. 이게 뜻이 아예 달라집니다. 정반대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fro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반대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쌤이 I kept her from closing the window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거랑 여기서 from이 없는 버전이랑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해석적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녀가 창문을 닫는 것을 막았다예요. 됐어? 그러니까 창문을 못 닫게 했다. 계속 열어둔 채로 뒀다. 이런 말인 거죠. 됐어요? 근데 아래 거는 뭡니까? 그녀가 계속해서 창문을 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창문 닫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래 거는 뭡니까? 창문을 닫은 거야, 안 닫은 거야? 닫은 거예요, 아래 거는. 위에 거는 뭐야? 창문을 못 닫은 거라고요. 정반대의 의미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from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에 관련된, 문맥과 관련된 문제로서 출제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from 하나를 띡 빼버려갖고 이게 흐름상 적절한 문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또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킵에 대해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일단 star이 가장 기본형이니까 좀 몇 가지를 좀 써보자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걸 좀 써볼게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일단 discourage 이런 뜻이 있고요. discourage는 원래는 낙담하게 하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낙담시키다 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도 않고요. discourage는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못하게 하다. 그래서 못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ba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ban, 금지시키다. 여기에 prohibit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prohibit. 이 prohibit이 금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금지시키다. 얘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ohibit과 조금 비슷하게 생긴 inhibi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inhibit. 자, inhibit은 억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억제시키다. 그러니까 결국엔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요 정도? 요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쓸까요? block? 이 정도? block은 막다, 차단하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단어들 외에도 이런 단어도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죠.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한 몇십 단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더 쓰면 여러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외우려고 하면 또 머리 터질 거 아니야. 테스트 볼 건데. 그치? 왜요? 1에서 12번 테스트 다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내가 다 써주면 여러분 또 머리 터지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자면 It will prevent you from catching the flu. 자, 그것은 막아줄 거야. 너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됐어요? 독감에 걸리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명사 지난번에 못했던 주요 부분을 좀 가볍게 한번 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챕터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말했다시피 부정사가 좀 길었지 사실 나머지 파트는 그렇게 길 게 없거든요. 33쪽으로 갈 거예요.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자, 여기 지울게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옆에 강의실에 계신 우리 혜니 선생님께서 특별반에서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반을 학생들을 올릴 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올려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걸 이제 좀 논의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기준을 뭘로 잡냐면요. 이 두 가지가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먼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혜니쌤한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사입니다. 분사.
즉, 이 분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냐? 하고 있다면 정규반으로 올려도 된다. 분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즉, 정규반의 합류 여부의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사라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요. 왜냐면은 이 분사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조금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사실 지금 정규반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분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건 고3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사.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 쪽이거든요. 우리 지난 내신 내릴 때 열심히 했었던. 그래서 이 분사라는 파트는 정말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해가 중요한 영역. 뭐 형태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정해져 있어요. 분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는 뭔가 막 문법적으로 막 뭐 엄청 복잡하고 이럴 만한 것까지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법적으로 복잡한 거는 저는 부정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사는 어법적으로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쌤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분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국 이해가 좀 더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가볍게 읽어보고 또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분사란 동사의 일부분으로 진행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반면에 능동이나 수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행위나 동작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수어가 아닌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 구 또는 부사 구로 쓰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많이 어렵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여기 또 빈 페이지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 자, 이 분사라는 녀석도 기본 개념부터 들어가 봅시다. 기본 개념.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준동사 이야기할 때 분사라는 말의 용어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사란 무엇이냐? 여기에서 분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했었죠. participle.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part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부분이란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분사라는 것을 한자 의미로 제가 뜻풀이를 하자면 결국 분사라는 건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조금 이거를 딥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뭐냐? 즉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다. 사실 동사에서 파생된 거는 우리가 준동사라고 칭하거든요. 준동사. 자, 준동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지금 배울 분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분사라는 녀석의 개념이 뭐다? 동사에서 떨어져서 나온 녀석이구나. 동사의 어떤 형태나 특징을 가지고 온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사의 품사를 먼저 알아보자면 분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입니다. 기본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품사가.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분사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준동사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필기 안 하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잠깐 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영어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럼 구는 뭐고 절은 뭐죠?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고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덩어리야, 덩어리. 최소 2단어 이상입니다. 최소 2단어 이상. 그래서 최소 2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된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어. 그러면 구.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 그러면 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어요? 자, 제가 갑자기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그러면 아무 단어나 막 이렇게 합치면 우리가 구, 절 이렇게 부르냐? 그게 아닙니다. 구와 절은요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를 기반으로 어떤 단어를 합쳐서 구가 되는 거고 어떤 재료를 기반으로 또 뭐를 합쳐갖고 절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단어를 합친다고 우리가 구, 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뭐냐면은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관계사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이 세 개 말고는 없어요. 절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절,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절,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반대로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합친 이 덩어리를 우리가 구라고 해서 편의상 전명구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전치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치사만으로 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대표적인 재료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전치사고요. 두 번째가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됐어? 이 두 가지가 구를 만드는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인다, 부사로 쓰인다, 동명사가 명사로 쓰인다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엄밀히 말하면 구예요. 구.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전부 다 구의 형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만약에 to study 뭐 English is fun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투부정사가 주어로서 지금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쪽을 살펴보세요. to 나왔고 동사원형 나왔고 to study의 목적어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이 세 단어를 묶어서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이 세 단어, 이 덩어리 안쪽을 살펴보자. 이 덩어리 안쪽을 봤을 때 주어 동사가 있냐는 겁니다. 주어 동사는 없어요. 됐어?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의 이름은 구예요. 구. 됐어? 그런데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주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투부정사랑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구 이게 하는 역할들이었어. 자, 그런데 분사는 약간 특이해요. 얘만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얘만 약간 특이한 거. 자, 분사라는 하나의 단어는 형용사예요. 하나의 단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잖아, 한 단어. 한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분사라는 녀석도 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구. 그럼 구를 만들 때는 형용사 구의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하게 부사 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됐어?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사는요, 기본은 뭐라? 형용사예요. 형용사. 기본 한 단어는 형용사야. 그런데 이게 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ing, pp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내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한 단어만 놓고 보면은 형용사라고요. 한 단어만 놓고 보면. 근데 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덩어리를 만들었어. 즉 구를 만들었어. 그럼 이 덩어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물어본다? 눈빛이 약간 흔들렸는데 계속 눈빛이 흔들렸는데 지난 시간까지 좋았는데 지난 시간 정도까지 좋았는데 다시 지난주의 윤소로 다시 지금 이거 패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몸 안 좋아요 혹시 어디? 왜 배 아파? 어? 뭐해서? 토하고 왔다고? 그래? 이 정도면 아니 좀 어제 술 좀 적당히 먹지 그랬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이고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다음 했네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니 근데 그 왜? 그 원래 좀 장이 안 좋아요? 어? 아 위가 안 좋아요? 아래는 괜찮고요? 그래. 드립이에요. 아니, 위가 안 좋다길래 아래는 괜찮은지 물어봤지. 근데 내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 저기 뭐야 뭐 그런 거요?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 뭐 위염 같은 거 잘 걸리고? 아, 이미 걸렸다고요? 아유. 그건 대부분 식습관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시험 스트레스. 기간이거든요. 저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과민성 대장증후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그 쌤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잔병 치레한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좀 그랬는데 올해 초부터 그 저도 좀 그게 있어요. 지금 이제 생겼어요. 없다가 역류성 식도염 저도. 그래서 그 혹시 윤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명치가 엄청 아파요. 명치가 막 죽을 것 같아요. 명치가 너무 아파. 근데 그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약이 있어요. 카드. 아니 이제 카베제인 말고 이제 그 에비우스라고 이제 있는데 그 맥주 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진류. 뭐야? 아니 그 거기에서 원래 맥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뭐 한 건데 약간 홍보하는 거 같아요. 홍보 아니고요. 그냥 아무 관련 없는데. PPL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저기 뭐지 뭐 효모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이게 위에 좋다는 걸 어떻게 이제 뭐 발견하고 해갖고 이제 약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근데 그 약이 정말 효과는 정말 직방이거든요. 효과는 짱이에요, 짱 진짜.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먹는 게 좀 빡세요, 약을. 왜냐면 11씩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돼요. 11씩. 3시간을. 네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11씩 먹어야 돼요. 그게 좀 빡세요. 와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 저는요 원래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제 약을 주기적으로 잘 안 먹어서 귀찮아고 내가. 그래서 막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 이래서 저는 효과를 그렇게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 약을 딱 2달 먹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대요. 아예 없어졌대요. 딱 2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약을 못 먹으니까 이게 이제 뭐 위산과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어갖고 이제 제산제 있거든요. 제산제 이 위산과다를 좀 이제 약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제산제가 지금 제자리에 한 3박스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거 이제 출근하면 항상 그 이제 2알씩 이게 이제 약간 아프면은 재산제 주시나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좀 이렇게 함부로 이제 내가 약사가 아닌데 괜히 이제 일반적인 소화제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지 괜히 잘못되면 어떡해. 재산제 많이 먹었어. 아무튼 그래서 뭐 너무 아프면 얘기하세요. 아플 때 안 아픈 방법을 전 잘 알고 있어요. 딴 데가 더 아프면 돼요. 딴 데가 겁나 아프면 그럼 이제 이게 아픔 돌려막기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가 겁나 아프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안 아파요. 딴 데가. 크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고통이 또 사라지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안 사라지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때리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정 아프다.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약간 그 처방을 좀 알고 있어갖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무튼 농담이고 뭐 만약에 정 아프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품사는 이제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구와 부사 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형태와 해석을 쓸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분사는 또 종류가 2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종류, 형태, 해석 이거를 한 방에 쓰겠습니다. 종류, 형태, 해석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은 제가 표로 좀 쓰겠습니다. 표. 자, 일단은 이제 형태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PP라고 past participle이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형태를 먼저 좀 써볼게요. 형태. 자, 형태는 이제 사실 기본형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뭐 수동형이나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형태는 기본적으로 ing, 그리고 얘는 동사의 ed형. 얘가 가장 일반적인 건데, 근데 ed형으로만 끝나는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규칙으로 변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불규칙.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내신 때 그 불규칙 동사 열심히 외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형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좀 볼 건데,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해석.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설명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자, 이 분사라는 녀석들은요, 각각 두 개씩 뜻이 있어요. 두 개씩. 그러니까 현재 분사의 뜻이 두 개가 있고요, 과거 분사의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좀 쓰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그거에 반대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으로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원래 우리말로 해석할 때 니은자 받침이 제일 많아요. 니은자 받침,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의 이렇게 해석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대부분 형용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동 같은 경우는 반대니까 되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의 의미도 있어요. 진행. 그래서 진행으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는 하는 중인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능동의 반대는 수동이었고 진행의 반대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 진행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완료는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겠죠. 그래서 완료는 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된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종류 두 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형태와 해석까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의 기본 개념인데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분사의 기본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분사라는 건 다시 한번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러면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한다. 그렇죠. 바로 그 두 개입니다.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분사라는 녀석도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뭔가 보어의 역할을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지우고 2번으로 쓸게요. 2번. 자,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즉 수식어 역할을 할 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어 역할. 당연히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명사를 수식하겠죠. 자, 그래서 1번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부터. 자,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우리가 영어로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자, 일단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 쓰거나 명사 뒤에 쓰거나 이제 둘 중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자, 왜냐면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원래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pretty girl 이렇게. 그렇죠? girl pretty라고 안 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분사라는 녀석은 평범한 형용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랑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랑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분사의 길이입니다. 길이. 자, 이 길이가 뭔 말이냐? 자, 분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단어로 나왔어. 한 단어. 그러면은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한 단어.
자, 그런데 이 분사가 구의 형태로 나왔어요. 구의 형태. 자, 구의 형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즉 두 단어 이상일 때 이때는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단어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제가 제외할게요. 알겠죠? 그건 제외하고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는 두 단어 이상일 때 됐어요? ing, pp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ing 뒤에도 뭐가 나오고 pp 뒤에도 뭐가 나와 안 끝나.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긴 걸 싫어하죠. 앞이 긴 걸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보냅니까? 뒤로 보내버리잖아. 가주어진 거에 들어가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한 단어일 때야 앞에서 뒤로 꾸며주지만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앞에다가 쓰는 게 싫다 이거야. 그래서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버전으로 해석하면 돼요. 요 버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예문을 좀 볼 건데요. 33쪽에 나와 있는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쪽에 한정용법이라고 1번에 나와 있죠. 이 한정용법이 뭐냐? 수식하는 겁니다. 수식. 됐어요? 명사 꾸며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의 앞뒤에서 수식하는데 짧을 때는 앞에서, 길 때는 뒤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긴 버전과 짧은 버전을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자면 예시로서 이번에 그냥 예문으로 볼게요. 예문. 자, 저는 예문을 딱 3개만 쓰겠습니다. 3개만.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Did you see a running dog?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비슷한 예문이네요. Did you see a dog? 그 다음에 running on the road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 I received a letter. 그 다음에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예문에서 분사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해볼게요. 분사에 running, writt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문들에서 지금 전부 다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the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한 단어가 꾸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아래 거는 어떠냐면요. running이 the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앞으로. 자, 그럼 왜 그러냐면 running 한 단어가 아니라 지금 뒤에 뭐가 나왔냐?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와 있어요. 전치사의 명사. 그래서 running on the road라는 이 덩어리가 지금 너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나왔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구의 형태가 돼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 세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로 이 written은 letter 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뒤를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알려줬던 요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됐어요? 얘네들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id you see? 너는 봤냐? 달리는 개를 또는 달리고 있는 개를. 됐어요? 달리고 있는.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아래 거는 did you see a dog? 너는 개를 봤니? 근데 개인데 어떤 개야? 이런 개라고. 됐어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개. 됐어? 그럼 뭐뭐 하고 있는. 여기서는 진행의 의미가 좀 더 적절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received a letter. 나는 편지를 받았어. 근데 어떤 편지야?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편지. 됐어? 쓰여지게 되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예문을 보시면요. 각각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ing를 썼냐, pp를 썼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예문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를 볼 건데요. 이제 그 책에 분사의 동사 기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분사의 동사 기능이라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준동사 할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지금 보어로서 쓰일 때가 뒤에 35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볼 겁니다. 자, 여기 좀 다 지울게요. 다 쓰셨죠? 자, 여기다가 3번 쓰겠습니다. 보어. 자, 이 보어 역할 같은 경우는 위치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어 역할이니까 당연히 보어 자리에 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문장의 5가지 형식에서 보어가 오는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죠. 몇 형식, 몇 형식? 2형식, 2형식, 5형식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 보어가 오는 경우. 그러면은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자리에 쓰거나 아니면 요 자리에 쓰거나. 됐어요? 이렇게 2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 좀 읽어볼게요. 35쪽에. 35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번 주격 보어. 자동사와 함께 사용되며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37쪽 보면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 이 보어 역할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보어가 뭔데 이것부터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내가 그럼 보충 설명이 뭐냐 이러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제가 한번 똑같이 질문을 볼게요. 보어가 뭐냐?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보충 설명이 뭔데요? 이러면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대학생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와. 자, 잠깐 딴 얘기. 제가요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되게 널널한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학교 시절이 이제 언제 바쁘냐면요. 4학년 때가 엄청 바빠요. 2학년, 4학년, 그러니까 짝수년도 있잖아요. 이 짝수년도 때 사실 좀 재미없고 바빠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1, 3학년, 이 홀수년도가 좀 재밌어요. 좀 재밌고 2, 4학년이 원래 겁나 바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스펙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인턴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학점은 얼마나 잘 챙겼는지, 토익 점수는 내가 잘 따랐는지, 그리고 뭐 이제 졸업 논문이나 이런 건 내가 다 완료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이 3가지가 다 돼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졸업 못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0학점 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4년 동안 70과목 정도를 들으면 돼요. 4년 동안 70과목 정도 쓰시면 그것보다 더 적거나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익 점수. 이거는 학교마다 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160점이요? 160점은 지금 니네가 가서 발로 풀어도 160점은 나와요. 990점 만점인데. 아, 그래요? 어머. 990점 만점인데 160점. 960점, 960점이나 나왔구나. 네,
내 아들내미가 가서 그냥 대충 그림 그리고 와도 160점 나와요. 생각이 기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졸업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 작품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이제 문과 애들은 웬만하면 이제 졸업 논문, 뭐 이과 애들 중에서는 뭐 졸업 작품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제 3학년 2학기 때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좀 바쁘죠. 근데 4학년 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게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이 자소서 쓰는 것부터 일단 헬이에요. 이것부터가 겁나 어려워. 왜냐면 기업을 한 군데 쓸 게 아니잖아. 여러 군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공채를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면요,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하나. 근데 저는 어땠냐? 저는 일단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학년 2학기까지 풀로 채워야 이제 140학점이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좀 미친 짓을 해갖고 진짜 빡세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4학년 1학기가 됐을 때 8학점 나왔었어요. 8학점. 그러니까 8학점이면 3과목 정도예요. 3과목. 그럼 3과목이면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면 돼요. 학교. 우와.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면 돼요. 하루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노는 거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얘는 뭐 사실 의미가 없었고요. 토익 점수는 참고로 2년 단위로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970점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끝. 우리 학교가 880인가가 컷이었습니다. 졸업 컷이. 좀 빡셌어요. 영문과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미 점수를 받아놨죠. 좀 토익 볼 필요 없잖아. 끝. 졸업 논문 전년도 이미 다 썼어요. 끝. 저는 3학년 2학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없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 저는 어차피 그 교사든 강사든 이쪽으로 할 거라서요. 저는 뭐 이미 이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일하기로 되어 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럼 나는 뭐야? 나 그냥 이것만 치면 끝이에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준비하면.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요, 그냥 띠까띠까 놀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들은 날은 가고 그냥 수업 듣고 수업 안 들은 날도 그냥 이제 트레이닝에서 이제 쓰레빠 신고 이러고 이제 질질 가. 그럼 이제 그 막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애들 막 바빠요. 막 겁나 바빠 쓰고 있고 막 이러고 겁나 바빠 애들. 그럼 이제 내가 애들 살살 꼬드기는 건데, 야, 술 마시러 가자. 안 돼. 나 내일 모레 면접이야. 아니 내일 모레잖아. 내일 아니잖아. 그래갖고 안 돼. 나 진짜 나 이거 준비해야 돼. 아이 내가 쏠게. 야 진짜 안 돼. 제일 야 오늘 이거 네가 준비한다고 해서 붙을 게 떨어지게 붙는 게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결국 떨어졌어. 네. 와 제일. 어차피 떨어질 거였어요. 그건 뭐 이틀 전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가자 해요. 그때 왜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과외를 좀 많이 했어갖고 그때 제가 모아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우와. 등록금 다 내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약간 영앤리치. 왜냐면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초중반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과외로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6,700원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3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계속 쌓였죠. 한 5, 6천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술 맨날 사주고 돈이 남았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학교 이제 가고 질질 끌고서 이제 애들 뽀드기 갖고 술 먹으러 가고 이랬었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대학생들도 잘 이걸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제가 이제 4학년 때 학교는 맨날 갔어요. 당연히 수업은 안 들었지.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머리 나가고 그냥 학교 갔어요. 그냥 세레파에다가 튀니까 그냥 갔어.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근데 가면은 저는 뭐 동아리 활동이니 뭐니 이런 거를 안 했어요. 귀찮아갖고. 근데 이제 그 아는 이제 후배가 3학년 후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토익 동아리를 이제 운영했거든요. 토익 동아리.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과외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학원에서 그때는 이제 강사로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보조 강사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알바 같은 걸 했었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신입생을 이제 신입 그 동아리원을 이제 모집을 할 건데 동아리원을 5명을 뽑을 거래요. 근데 지원자가 50명이라는 거야. 우와 그렇게 많다. 왜냐면은 내가 그래갖고 아니 애들 미쳤어? 아니 1학년짜리들이 무슨 토익 동아리를 50명이나 지원하냐 이러니까
형 요새는 1학년 애들 공부 겁나 열심히 해. 1학년부터 토익 점수 달라고 막 난리야 막 이러면서 그래. 그래갖고 아니 씨 1학년 때 놀아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부탁한 게 형 근데 그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실력으로 해야 될지 뭐 뭘로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 친구가. 왜냐면 이렇게 지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토익 동아리가 이제 결국에는 일종의 그 멘토링 같은 것도 이제 겸하는 그런 동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선배가 됐을 때 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만 잘하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동아리였죠. 그래서 알았다. 그럼 일단 그 신입생들 다 모아놔라. 그래서 이제 갔어. 1학년 애들 막 이 새파란 애들 막 다 모여갖고 파릇파릇한 애들. 근데 왜씨 머리도 막 떡져갖고 씨 막 여기 막 트레이닝에 쓰레빠 씻고 막 이상한 그지 같은 놈이 이렇게 와갖고 막 그 처음부터 막 초면부터 그냥 말까면서 했어요. 나 여기 지금 우리 몇 학번 이제 너네 이제 무슨 과 이제 뭐 누구누구다 4학년인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선발을 할 건데 선발을 시험을 볼 거야. 정말 쉬운 시험인데 이 시험에 이제 30문제가 있어. 그래서 2개 이상 틀린 사람은 나가리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시험지를 미리 만들었어요. 시험지를 만들었는데 그 시험지가 뭐였냐면요. 되게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A4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A4용지에 이게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자른 다음에 왼쪽에는 단어를 한 대충 한 20단어? 20몇 단어 정도 넣어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품사론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단어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고 2, 3 수준 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였어요 그냥. 근데 그 단어를 단순히 뜻을 써라가 아니라 품사를 쓰라고 했어야 돼요. 품사를 써라. 주어. 아니 품사요. 품사. 그건 성분이고 품사. 명사냐 동사냐 품사를 다 써라 이렇게 했어요. 뜻 쓰지 말라고 했어. 품사만 쓰라 했어. 왜냐면 토익 시험에서는 품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품사, 네가 아는 품사 다 써라. 이렇게 하고 오른쪽 시험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제 여러 테스트가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보어가 무엇인지 네가 아는 대로 서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지를 한번 쫙 봤죠. 애들 시험 쫙 보고. 근데 50명 중에서 그래도 우리 학교 들어올 정도면요. 그래도 상위 그래도 몇 프로야. 그래도 한 1%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 되게 잘하는 애들이잖아. 거의 뭐 전교 1, 2등 하던 애들만 왔을 텐데 우리 학교 이 정도면. 근데 보어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니까 보충 설명을 똑같이 써놓은 거야. 그냥 중딩이랑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1학년들 새내기들을 겁나 갈궜어요. 니네 어떻게 이 실력으로 우리 학교 갔냐? 막 이러면서 야 여기서 영문과인 사람 손 들어봐. 다른 과애들도 있었으니까 영문과 손 들어. 아 이거 손을 들면서 니네는 영어를 할 자격이 없는 애들이니까 겁나 갈궜어. 우와, 잘. 자격이 없지. 아니 보호가 문제가 설명을 못하는데 무슨 영문과야. 그거 어떻게 했어? 3명 뽑았어요. 47명 떨고. 영문과 있었어요? 그 3명. 겁나 많았죠. 거의 한 3분의 1은 영문과였죠. 네. 근데 다 떨궜어요. 너무 개판이고. 그래서 제가 막 그 동아리장 애한테 막 겁나 뭐라 했죠. 아니 씨 무슨 영문과 애들이 씨 보호가 뭔지 설명도 못하냐고 이거 개판 이러면서 꼰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품사도 제대로 못 써. 얘네가 어떻게 우리 학교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애들이 수능 문제 같은 거를 줬으면은 그냥 기똥차게 잘 풀었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정말 근원적인 질문, 이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어렵다. 의외로. 그래서 보어라는 게 뭐냐?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그래서 보충 설명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 이제 내가 너무 아카데믹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이해를 못할 테니까 정말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단순하게. 보어라는 건 종류가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명사구어와 형용사구어는 차이가 있어요.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사구어는요 우리가 본격을 표현한다고 해요. 본격 표현. 근데 형용사구어 같은 경우는요 서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서술적 의미. 서술적 의미. 근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줄 건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깐 쉬었다가 요거를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만 마저 필기해 주시면 돼요. 촬영 중인가? 아이고. 내가
아유 왜술 떨어져 있고 어? 정신 못 차리지. 이거 몇 개야 이게? 이거 몇 개야? 봐봐 세질 못 하잖아. 이거 몇 개야 이거? 2개. 그래 봐봐. 이거 몇 개야? 3개. 3개. 이거 몇 개야? 세질 못 하잖아. 정신을 못 차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동격 표현과 이제 서술적 의미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그래서 명사 구어는 어떻게 해석하고 형용사 구어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명사 구어는요 그냥 명사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명사 그대로 해석. 형용사는요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처럼 해석. 그래서 서술한다라는 말은 나왔는데 서술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다자로 끝난다 이거예요. 다자로 끝난다. 뭐뭐해서 뭐한다. 그래서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보어, 여기에 있는 목적격 보어는 마치 어떻게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이제 수식어 역할과 보어 역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한번 좀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알아볼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책에 다시 앞쪽에 33쪽에 이제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3쪽. 자, 거기 이제 33쪽에 2번에 분사의 동사 기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동사의 특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읽어보자면 분사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답니다.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고 부사나 부사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아래 있는 예문을 보자면 I saw a woman wearing a strange straw ha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wearing이 바로 현재 분사거든. 근데 이 현재 분사 중에 뭐가 나왔어? A strange straw hat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목적어. 그래서 이상한 밀짚 모자를 을을 붙여서 해석이 되고 있죠. 목적어니까. 됐어? 이상한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됐어? 쓰고 있는 한 여성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named 장미라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장미는 참고로 보어입니다. 보어. 그래서 장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장미라고 이름 지어진 한 팬으로부터 아름다운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hidden behind the clouds. 그래서 behind the clouds라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부사구가 나왔어요. 부사구. 그래서 달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구름 뒤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이렇게 형용사기 때문에 부사구의 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할 거는 이제 4번은 이제 그 33쪽 맨 아래 나와 있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 요거를 볼 거예요. 동명사 vs 현재 분사입니다. 자, 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하는 거는요, 딱 중3 때까지 시험 나옵니다. 고등부부터는 안 나와요. 알겠죠? 만약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에 관련된 시험 범위가 나온다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요, 사실상 그냥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왜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까? 모양에서. 그렇죠.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요. 공통점. 이거 쓰겠습니다. 공통점. 자, 공통점은요, 형태가 똑같다는 거죠. 얘도 ing, 얘도 ing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차이점을 하나씩 서술해 볼게요. 차이점. 자, 차이점을 서술해보자면 동명사 같은 경우는 부사가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겠죠. 명사니까. 그런데 현재 분사는 방금 말했다시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보어 또는 수식어 역할을 하겠죠. 됐어? 일단 이게 차이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해석도 당연히 다릅니다.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니까요.
자, 현재 분사를 먼저 써보자면 얘는 해석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했죠. 그렇죠? 자, 근데 동명사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비밀 하나. 이 동명사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원래 정석인데요. 해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약간 좀 특이하게 해석되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마치 형용사처럼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명사 뭐뭐 하기 위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지우고. 자,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sleeping, baby 이렇게 있고요. 자, 똑같이 sleeping, bag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명사만 다르고 앞쪽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ing로 쓰였지만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동명사예요.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구분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다가 써줄게요. 구분법.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ing 있죠.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걸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냥 해석을 해봐서 맞으면 순사겠죠, 당연히. 틀리면 동명사예요. 됐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ing가 나왔어. 그러면은 하고 있는 또는 하는 중인 이걸로 해석을 해봐. 그 해석이 적절하면 분사야. 틀리면 동명사예요. 알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자고 있는 아기 말 돼, 안 돼? 말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분사가 되는 거야. 잠자고 있는 가방 말 돼요? 가방이 어떻게 잠을 자? 말이 안 되죠? 동명사입니다. 됐어?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쉽죠? 그러면 쌤 얘는 뭔데요? 정체가? 얘는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고요. 아까 쌤이 알려줬던 요걸로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잠자기 위한 가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침낭이라는 뜻이에요. 침낭. 됐어? 여러분 실제로 이 동명사가 뭐뭐 하기 위한으로 쓰이는 이 예시를 일상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서가 이제 오늘 속이 안 좋잖아. 어제 술만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담배도 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담배를 필 때 흡연실에 가서 펴야 될 거 아니야. 흡연실. 그럼 이 흡연실이 뭡니까? smoking area예요. smoking area. 됐어요? smoking area. 흡연구역.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담배 피고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석을 해봐. 그럼 공간이 담배를 피워요?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막 연기가 막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담배 피기 위한 공간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동명사.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현서가 옷을 사러 갔어. 그럼 옷을 사러 갔으면은 옷을 입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가서요? 피팅룸. 탈의실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피팅룸에서 피팅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피팅하기 위한 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동명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35쪽에 나와 있는 감정분사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써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 책에 있는 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 자, 감정동사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감정 유발동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정분사는 능동적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의미라면 현재 분사를 쓰고요. 감정을 느끼는 의미면 과거 분사를 쓴다. 사물의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 없으므로 항상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사람의 경우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면 과거 분사를 사용하면 된다. 만약 감정을 유발시킨다면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약간은 필기를 하긴 해야겠다. 자, 5번으로 쓸게요. 감정 분사. 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의 예시로 보여줄게요. 하나의 예시. 가장 쉬운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자, 서프라이즈는 동사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동사예요, 동사.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예요. 놀라게 하다. 만약 서프라이즈를 놀라다라고 해석하면 땡입니다. 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서프라이즈는 야.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알겠죠? 내가 놀래키는 거야. 놀래키다. 됐어요? 놀래키다.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 해갖고 여러분이 놀라면은 놀라게 된 거죠. 그쵸? 이거는 감정 분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각각 ing형과 pp형을 써보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urprising 이라는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surprised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surprising이면은 놀라게 하는 니은자 같이 끝나겠지. 형용사다. 형용사. 그래서 놀라게 하는이야. 서프라이즈 되면 놀라게 된 거겠죠. 됐어요? 놀라게 된. 그래서 놀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됐나요? 근데 저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의 일부가 제가 진짜 극혐하는 설명 중 하나거든요. 정말 극혐인데 이것 중 하나가 왜? 아니 갑자기 저기 그 카메라를 보길래 정말 극혐하는 설명 중 하나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물의 경우는 항상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사람의 경우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렇죠? 이거 진짜 극혐입니다. 극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TV는 사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물이 나오면 무조건 ing 써야 되고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pp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긴 해요. 예를 들어서 TV는 interesting, 재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TV로 인해서 나는 I am interested, 재미를 느끼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항상 재미를 느끼기만 할까? 내가 재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재미를 준다는 표현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I'm excited가 될 수도 있지만 I'm exciting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됐어? I'm excited면은 내가 신난 거고요. I'm exciting이면은 내가 신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됐어요? 당연히 둘 다 가능한 거야. 사람이니 사물이니 의미 없다고.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라고 했는데 TV 말고요. 개라고 해볼게요. 개, 멍멍이. 그럼 멍멍이가 놀래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멍멍이가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멍멍이가 서프라이즈 하면 왈왈왈 이러고 놀래키는 거고요. 멍멍이가 이러고 놀라면은 얘도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은 아니 너무도 서프라이즈도 둘 다 된다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고 사물이 어떻고 극혐. 20년 전에 가르치던 방식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은요, 사람, 사물, 학교에서도 이런 설명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나이 좀 드신 영어 선생님들은요, 이런 설명 되게 좋아해요. 왜?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만약에 쌤이 분사 가르치는데, 야, 사람이면은 PP 쓰고 사물이면 ing 쓴다? 그냥 걸러 들으세요. 그냥 걸러 들으시고요. 아, 이 사람 별로 영어 못 가르치는구나.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절대로 그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이게 절대적 법칙이란 건 없어요. 언어에는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면 어떻고 사물이면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동물의 경우에는 위치를 쓴다고 배우거든요. 문법에서. 근데 실제로 동물 쓰고 수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회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얘는 무조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이 분사의 형태는요 단순히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감정분사의 구분, 감정분사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으로 구분입니다. 무조건. 알겠죠?
4랑 3을 이딴 거 아니에요.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와 있죠? 맞다. 분사의 종류가 쫙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감정동사, 맨 위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왼쪽에 감정동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감정동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뭔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excite, 흥분시키는 거고, disappoint도 실망시키는 거고, interest도 흥미를 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보면은 전부 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되는 거 보이세요? 됐죠? 그래서 현재분사 하는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과거분사는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분사로만 쓰이는 자동사라고 나왔는데, 얘네들은요 그 현재분사의 뜻들 나와 있죠. existing, growing 뭐 이렇게 단어들 나와 있죠. 얘네는 좀 중요합니다. 얘네 여기는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existing에서 존재하는으로 해석이 나왔는데 그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써두세요. existing 옆에다가 존재하는 말고요. 기존의라는 뜻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기존의 이 뜻을 좀 써두세요. existing 옆에 됐어요? 아래 표 보시면은 이제 표의 맨 처음에 나와 있죠. exist 존재하는 나와 있죠. 그래서 옆에 존재하는 대신에 기존의 이 뜻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the existing policy 현존하는 정책이라고 나왔는데 기존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정책, 알겠죠?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다 중요한 녀석들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과거분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예외적인 게 아래에 나와 있죠. grow가 재배하다, 기르다의 뜻일 때는 growon으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됐죠? 자, 37쪽에 나와 있는 사역 지각동사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필기 이미 다 했었거든요. 투부정사 배울 때. 그래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et, have, make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전부 다 PP형을 쓸 수 있다. let 같은 경우는 be, PP를 썼었거든. 필기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문을 봐볼게요. 이거는 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넘기면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이제 let 같은 경우는 수동을 나타낼 때 be, pp, have 같은 경우는 그냥 pp, make도 그냥 pp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he will definitely be invited to the party. 그는 뭐뭐 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 파티에 초대받게 허락해 줄 것이다. 됐어? let은 허락하다의 뜻에 가까웠죠. 그리고 I had 나는 뭐뭐 하게 했다. My temperature 내 체온이 taken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체온이 재지도록 했다. 체온이 재지게 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똑같죠? 지각동사도 보다, 듣다, 느끼다 그리고 인지하다는 뜻의 notice라는 단어도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나 pp 이렇게 세 가지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ing 쓴 버전을 좀 먼저 보자면 I saw him locking the door. 나는 그가, 자, 오형식 구조는 항상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나는 그가 문을 잠그는 것을 봤다. He could hear dog barking. 그는 들을 수 있었어. 개가 짖는 것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봐봐. 여기 해석 부분 잘 봐봐. 잠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락킹만 해석하는 거거든. 락킹만. 이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ing들 있잖아. 이거 전부 다 분사예요. 분사. 동명사 아닙니다.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뭐 하는 거 이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동명사 아니에요. 동명사 아니야. 왜? 선생님 동명사가 아닌데 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이 조금
길어져요. 설명이 조금 길어져.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얘기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선생님 여기 지각동사의 목적격보는 왜 동명사가 아닌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한 번만 말해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어쨌든간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얘는 뭐다? 분사입니다. 분사. 해석 이렇게 된다고 해서 동명사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3 시험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 PP형으로 쓰인 것도 한번 볼까? I felt myself watch all the while. 자, 나는 느꼈어. 내 자신이 watch는. watch는 보는 건데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보여진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all the while. 항상.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항상 감시당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I heard my name called.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 보어로서 쓰일 때를 이제 본 거예요. 목적격 보어로 쓰일 때의 분사를 한번 이렇게 쭉 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거를 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정리. 자, 분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형용사다. 형용사. 그래서 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기본 개념에서 썼었던 종류, 형태,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좀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ing 쓸래, pp 쓸래. 결국 낼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건 그거밖에 없어. ing 쓸래, pp 쓸래.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서 중요한 거는 ing와 pp를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각각 ing와 pp를 구별하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해라? 얘는 해석으로 구분해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부수적인 거고 여기는 왜 ing를 써야 되는가? 여기는 왜 pp를 써야 되는가?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사는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녀석이죠. 사실상 중3 때 배우는 어법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사 구문이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필기 내용이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 24에서 25. 24에서 25는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한 거 포함입니다. 필기 포함. 자, 그리고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내용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제가 굳이 안 써도 되죠? 이제 알죠? 다? 그죠? 근데 내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윤서가 제대로 안 해왔더라고. 그래서 다시 쓸게요. 네. 그래서 그 필기에 한 내용 정독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펙노트에 안 보고 써보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써보고 난 후에 틀리거나 빠진 내용은 색깔펜으로 채우는 겁니다. 색깔펜으로 채우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풀이 부분인데, 문제풀이는 뭐 동명사 쪽은 이제 다 해야겠죠?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28쪽에서 31쪽까지 되겠습니다. 18에서 31쪽까지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면 됩니다. 됐죠? 할 게 많겠네요.
파이팅!